안녕하십니까. 스마일게이트 자산운용 장규성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합성생물학 전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합성생물학은 영어로 신세릭 바이올로지인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신바이오라 약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미줄에 대한 재밌는 사실들을 소개해주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거미줄은 자연계 최고의 물성을 가진 물질인데 실제 강철보다 훨씬 단단하고 나일론보다 훨씬 높은 탄성을 지닙니다. 또한 고온에서도 잘 견디고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으며 자연적으로 분해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성질들 때문에 거미줄은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미줄을 어떻게 얻느냐는 것이었는데요. 위에 두 번째 별표 그림을 보시면 거미줄로 만든 망토라고 하는데 실제 이 망토를 만들기 위해서 4년 동안 82명이 투입되었고 황금 무단검이 100만 마리 이상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게 불과 10년 전에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거미줄을 만들어내는 최적화된 유전자를 합성해서 효모를 통해 발현시키고 대량으로 인공 거미줄을 뽑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미줄의 원천인 거미와 상관없는 생명체가 거미줄을 끊임없이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면 거미줄로 된 실크를 뽑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되고요. 그 실크를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미줄 이야기는 현 시점 신바이오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바이오 산업의 성장성을 한번 보겠는데요. 위에 첫 번째 그래프는 신바이오 관련 스타트업들에 대한 펀딩 규모인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펀딩 규모가 7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래는 전체 신바이오 시장 규모에 대한 그래프인데 2020년 13.8빌리언에서 2026년 87.3빌리언까지 연간 36% 수준으로 가파른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까 거미줄의 예시에서 뿐만 아니라 이 신바이오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혁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매우 빠른 산업 성장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바이오가 무엇인지, 다른 산업 분야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바이오는 생명과학의 공학적 접근이 접목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자동차 부품들을 다 해체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신바이오는 DNA를 이런 식으로 부품화와 모듈화를 시키고 이를 조립해서 생명현상을 지니는 DNA 구조체를 합성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바이오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특정 기능을 가진 유전자 또는 세포가 될 수 있겠고요. 과거에도 유전자 제조학과 같은 생명공학적 접근을 통해 특정 기능을 가진 DNA를 만들어낼 수는 있었지만 신바이오 기술을 통하면 훨씬 목표 지향적이고 최적화된 세포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이 기존 방식과 다른 점입니다. 신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세균이나 효모를 이용해서 원하는 물질을 얻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왼쪽 그림과 같이 배양기를 이용하여 세포의 대사를 돕고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물질을 얻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생산 방법은 두 가지의 강력한 장점을 지니는데요. 첫 번째는 탄소 집약적인 기존 생산 방식들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이 세포들의 활용 분야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다는 것인데 기존 물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희소한 물질들 그리고 아예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들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신바이오는 기능성의 DNA 회로나 세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DNA의 구성 요소가 되는 핵산을 재료로 해서 기능을 갖는 단위체들을 구성하고 이런 단위체들, 즉 부품과 모듈을 조합해서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DNA 회로를 설계합니다. 이러한 DNA 회로를 설계하는 것과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우리 세포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최적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단계가 필요하고 이를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보통 디자인, 빌딩, 테스트, 런 단계로 축약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 이상의 기능성 세포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신바이오는 세포에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 컨슈머 테크 산업,
산업재, 환경재, 에너지, 농업, 그리고 식품산업 등에서 특히 빠르게 침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바이오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응용 분야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가장 큰 화두가 됐던 mRNA 백신들, 이 백신들 또한 신바이오의 응용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mRNA 백신은 우리 몸에 들어가 면역 항원을 생산하도록 최적화된 유전자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각종의 가치 있는 물질들, 예를 들면 개똥쑥에서 얻을 수 있는 아르테미신, 양귀비에서 얻을 수 있는 오피오이드, 그리고 대마에서 얻을 수 있는 칸나비노이드, 상어 간에서 얻을 수 있는 스쿠알렌 등 다양한 가치 있는 물질들을 이 신바이오 기술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바이오는 바이오 센서로의 응용도 가능합니다. 어떠한 인풋을 주면 특정한 신호, 아웃풋을 내는 DNA 회로를 개발해서 예를 들면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와 같은 바이오 센서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농업 분야에서의 적용 사례인데요. 신바이오를 통해 비료 없이도 잘 크는 식물을 만들 수 있고 알러지 성분만 뺄 수도 있고 식물에서 약용 물질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건 신바이오를 통해 질소 고정균을 만들어 식물에 접목시키는 기술이고 이 기술을 통하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 질소 비료 사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분야인데요. 친환경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들을 발효시켜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각종 미생물들을 만드는 것도 신바이오의 응용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신바이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신바이오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생산을 대체하는 것부터 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굉장히 빠르게 침투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